두 번째 영상입니다. 260쪽에 그럼 경영평가의 지표는 무슨 역할을 하냐? 자, 평가 기준은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표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표는 그 기준을 이루는 세부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260쪽의 아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평가 지표는 경영평가 기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가를 받는 기관이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야, 평가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가 어차피 평가를 받는 대상 기관들은 평가 지표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끼워 맞추는 건데, 이 평가 지표를 바꾸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기관이 약간씩 바뀌어요. 자, 평가 지표는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이 많아서 뭐 이걸 전부 다 늘여놓고 보면 한 50개, 60개 정도 됩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대학 평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교도 평가를 받아요. 매년 평가를 받아서 뭐 부실대학이냐 아니냐 얘기를 가르는데, 대학교를 평가하는 항목이 한 100개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표가. 근데 그 지표 한두 개가 바뀌면은, 그리고 그 지표의 배점, 뭐 이게 0.5점이다, 1점이다, 여기 바뀌게 되면은 대학교의 운영을 바꿔요. 자, 특히 이제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기여라고, 사회적 기여 항목이 따로 있어요. 뭐 그 지역에 뭐 물건을 사준다든가, 뭐 구매 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을 사주거나 뭐 채용 비율,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런 거 등등등이 전부 다 이 사회적인 기여에 이게 다 맞춰져 있는, 그런 항목에 맞춰져 있는데, 뭐 A라는 항목이 만약에 있었다가, 지표가 있었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 A라는 그 있었던 그거를 공기업은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의 전반적인 행동이, 그 경영이 조금씩 다 바뀌어요. 그래서 평가 지표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는데,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야, 뭐 지역에 뭐 물건, 너희 지역에 물건을 사줘야 된다, 뭐 특산품을 일부 구매해야 된다, 이런 항목이 경영지표에서 빠지게 되면은 구매를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굳이 뭐 우리 지역에서 구매를 내가 그냥 다른 데 더 알아보고 더 싸거나 더 좋은 거를 구매하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평가 지표는 경영 방향을 암시해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디냐면요, 261쪽에 표를 보면은, 표의 내용은 보실 필요가 없고, 이제 옆에 경영관리 주요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영관리하고 주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크게 두 개 나눠지는 거죠.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을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조직 내부의 경영, 뭐 예를 들어서 뭐 육아휴직을 갖냐, 뭐 유연 근로제를 했느냐, 이런 것 등등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평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63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자,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263쪽입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비계량 지표보다는 계량 지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성격상 계량 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운 공익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계량 지표와 비계량 지표의 비중이 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262쪽에 뭐 표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뭐 경영 관리가 55점이고 주요 사업이 45점인데, 이 사회적 가치 구현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보수와 복리 후생에 관련된 얘기들, 이런 뭐 혁신과 소통, 뭐 이런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비계량 지표보다는 계량 지표가 많은 게, 점수를 내기 좋다는 게 계량 지표예요. 제가 이제 쓰는 게 3번에 보면은 정량 지표, 정량이라는 단어는 계량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고요. 정성이라는 단어는 비계량하고 이제 비슷한데, 비계량 또는 정성은 다른 말로 는 질이에요. 질. 양과 질이에요. 자, 계량은 점수화할 수가 있고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비계량은 수치로 표현하기 다소 곤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공공기관은 비계량 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또 숫자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등급을 나누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고, 계량 지표와 비계량 지표가 있고 매년마다 이 비율이 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평가 지표를 이제 구성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263쪽에 맨 아래 문단이요.
자, 목표 대 실적 평가. 자, 내가 100점 맞을 거야. 목표. 실적. 나는 90점 맞았어. 이게 목표 대 실적 평가죠. 뭐 이거는 설명할 게 더 없는 거고요. 자, 264쪽의 맨 위에 줄이요. 추세치 평가. 자, 추세치 평가는 과거 몇 년 동안의 실적에 기초해서 기대되는 표준을 계산한 다음에 그 표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점수를 계산한다. 자, 뭐 보통 이제 과거 3년치의 실적을 기초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했냐 못했냐를 가르는 거죠. 자, 그 다음 베타 분포 평가인데 이것도 그렇게 별거는 아니에요. 264쪽에 베타 분포 평가인데 추세치의 평가 방법이긴 한데 최상, 최하, 그 다음에 직전 연도 실적치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표준 분포, 자,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게 과연 실적이 그 표준 편차에서 좀 높은 쪽으로 벗어났는지 아니면 낮은 쪽으로 벗어났는지 이런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베타 분포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방금 전에 얘기했던 추세치 평가보다는 실적이 더 많이 쌓여야 돼. 한 10년 정도의 실적이 쌓여야 이 베타 값을 구한다는 게 실적을 오래 쌓아야 구할 수 있는 계수예요. 이게 우리 옛날에 뭐 방정식 할 때 뭐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는데 ax의 a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계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일단 뭐 죄송합니다. 함수를 좀 얘기해야 돼. 계수를 구하려고 하면 일단 경향이 좀 뚜렷해 보여야 돼요. 뭐 이게 위로 직선이냐 뭐 아래로 직선이냐 이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일단 변수 1년은 가지고는 안 되고 2년도 가지고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년을 가지고 봐야 아 이게 대충 상향하는구나 대강 하향하는구나 아니면 그대로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분포 평가를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부여 평가인데 최고 목표와 최저 목표를 설정해서 자 최고 목표부터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 너는 제일 위에 등급 그러니까 뭐 점수 몇 점, 너는 두 번째 등급 그러니까 점수 몇 점. 이게 이제 목표 부여 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도전적인 뭐 목표를 자꾸 설정하라고 얘기해요. 야 2021년보다는 2022년을 조금 더 도전적인 목표로 좀 설정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도전적인 목표를 너무 많이 설정하다 보면은 이게 달성하는 데 굉장히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표를 계산하는 평가 방법 중에는 제일 간단한데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목표 대 실적 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몇 년치씩 쌓였을 때 할 수 있는 게 추세치 평가와 베타 분포 평가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 부여 평가는 좀 미래 개념이에요. 내년도 목표를 이렇게 잡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 이게 목표 부여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표에 대한 얘기 요거까지인데 일단 이것도 제가 뭐 요만큼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조건 나라는 개인이 실적이 양적으로 많아야 좀 유리해요. 내가 아주 단순한 거라고 하더라도 나는 몇 건을 뭐 전화를 받았어. 나는 몇 건을 응대를 해줬어. 나는 몇 건을 처리했어. 이렇게 몇 건, 그 다음 나는 몇 명을 교육했어. 내가 한 명을 교육하냐 100명을 교육하냐 100명 교육한 게 유리해요. 나는 몇 명을 교육했고, 자, 그 다음 뭐 제가 지금 강의 여러분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 공공기관 관리로는 몇 명이 들었어. 자, 뭐 교양 수업에서는 몇 명이 들었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학교 입장에서는 몇 명이 입학했냐. 자, 경쟁률 뭐 3대 1보다는 10대 1이 좋아요. 양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그나마 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간혹 이제 미담 사례, 질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뭐 선행을 베풀었다, 뭐 누가 이렇게 정말 고마워가지고 뭐 기관에 찾아와서 뭐 인사를 하고 뭐 후원금을 내고 기부금을 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계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비계량 지표인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평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득점을 높게 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뭐 이거는 뭐 양적으로 평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면은 평가가 높아진다는 게, 평가 점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얘기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